2단계 선정도서 오주의 마법사. 캔자스주의 넓은 들에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도로시가 농사를 짓는 아저씨,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 토토도 함께 지냈지요. 어느 날 저 멀리 북쪽에서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큰일 났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아저씨가 도로시에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곧장 우리로 달려갔고 도로시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로시, 어서 지하 굴로 내려가자! 겁이 난 아주머니가 도로시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마루에 난 입구를 통해 지하 굴로 내려갔어요. 도로시가 아주머니를 뒤따라 지하 굴로 내려가려고 할 때였어요. 놀란 토토가 침대 밑으로 달아나고 말았어요. 도로시가 토토를 붙잡아 지하 굴로 내려가려는 순간 집이 빙글빙글 돌더니 붕 하고 하늘로 떠올랐어요. 물론 도로시와 토토도 함께 말이에요. 한참 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집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정신을 차린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도로시와 토토는 이상한 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나라는 동쪽에 사는 나쁜 마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도로시 곁에 모여들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마법사로군요. 당신의 마술 덕분에 나쁜 마녀가 죽었답니다. 고깔 모양의 모자를 쓴 사람이 말했어요. 난 마법사가 아니에요. 영문을 모르는 도로시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당신을 태우고 날아온 집이 나쁜 마녀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그렇다면 사람이 집에 깔렸단 말인가요? 어쩌면 좋아. 괜찮아요. 그 마녀는 오랫동안 우리들을 못살게 굴었거든요. 나쁜 마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 사는 착한 마법사가 찾아왔어요. 자, 어서 이 은빛 구두를 신으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야. 착한 마법사는 도로시에게 나쁜 마녀가 신던 요술 은빛 구두를 주었어요. 우린 캔자스로 돌아가야 해요. 그건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주의 마법사가 도와줄 거야. 아쉽게도 나는 함께 갈 수가 없단다. 그 대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네 이마에 입맞춤을 해줄게. 착한 마법사는 도로시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도로시는 요술 은빛 구두로 바꿔 신고는 착한 마법사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토토와 함께 에메랄드 성으로 떠났어요. 밀밭을 지나자 허수아비가 서 있는 옥수수밭이 나왔어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어머, 허수아비가 말을 하다니? 난 사람처럼 생각하는 뇌를 갖는 게 소원이랍니다. 내 머릿속은 지프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갈래? 오주의 마법사라면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거야. 허수아비는 생각하는 뇌를 갖게 될 거라는 희망을 안고 도로시와 함께 에메랄드 성으로 떠났어요. 숲길에 들어서자 양철로 만든 나무꾼이 꼼짝도 않고 서 있었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난 너무 녹이 슬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몸에 기름 좀 쳐주세요. 양철로 만든 나무꾼이 말했어요. 도로시가 나무꾼에게 기름을 쳐주자 나무꾼의 몸이 부드럽게 잘 움직였어요. 고마워요. 난 양철로 만들어져서 심장이 없어요. 나에게 심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니? 오주의 마법사라면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거야.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를 따라 길을 떠났어요. 숲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토토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도로시가 사자의 뺨을 때렸어요. 비겁하게 조그만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넌 부끄럽지도 않니? 물지도 않았는데. 사자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울지마. 넌 덩치만 컸지 겁쟁이로구나. 우리와 함께 에메랄드 성으로 가자. 오즈의 마법사라면 너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야. 사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도로시, 토토,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과 친구가 되어 에메랄드 성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한참을 가다 몸은 곰이고 머리는 호랑이인 무서운 괴물을 만났어요. 게다가 바로 앞에 계곡까지 있었어요. 도로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허수아비가 나무를 쓰러뜨려 다리를 놓아 계곡을 건너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양철 나무꾼은 나무를 베고 사자는 나무를 쓰러뜨려 다리를 놓았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조심조심 외나무 다리를 건넜어요. 모두가 건너왔을 때 양철 나무꾼은 외나무 다리를 도끼로 찍어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쫓아오던 무서운 괴물은 외나무 다리와 함께 계곡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위기를 넘긴 도로시와 친구들은 양귀비 꽃밭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귀비 꽃에 짙은 향기를 맡은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먼저 도로시와 토토를 강둑으로 옮겼어요. 그때 어디선가 들고양이가 나타나 들쥐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양철 나무꾼은 비록 심장은 없었지만 들쥐들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고양이를 죽이고 들쥐들을 구해주었어요. 들쥐들은 보답으로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양철 나무꾼은 나무를 베어 수레를 만들고 수천 마리의 들쥐들이 수레를 끌어 무거운 사자를 꽃밭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가 정신을 차리자 에메랄드 성을 향해 다시 길을 갔어요. 드디어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어요. 성문 앞에 이르자 도로시는 문지기에게 마법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문지기는 도로시가 신은 요술 은빛 구두를 보더니 성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맨 먼저 도로시가 마법사의 방에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초록색 의자에 몸도 팔도 없는 커다란 머리만 놓여 있었어요. 커다란 머리가 물었어요. 네가 도로시니?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저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서쪽 나라에 사는 나쁜 마녀를 없애면 너를 캔자스로 보내주겠다. 뭐라고요? 마법사의 말에 도로시는 깜짝 놀라며 힘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허수아비가 들어갔어요. 마법사는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넌 왜 여기에 왔지? 저는 생각하는 뇌를 갖고 싶어요. 서쪽 나라에 사는 나쁜 마녀를 없애면 너에게 뇌를 만들어주겠다. 허수아비는 슬픈 얼굴을 하고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양철 나무꾼이 들어갔어요. 마법사는 괴물로 변해 있었어요. 난 왜 여기에 왔지?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저에게 심장을 만들어주세요. 서쪽 나라에 사는 나쁜 마녀를 없애면 너에게 심장을 만들어주겠다. 양철 나무꾼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밖으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사자가 들어갔어요. 마법사는 뜨거운 불덩어리로 변해 있었어요. 넌 왜 여기에 왔지? 저는 겁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싶어요. 서쪽 나라에 사는 나쁜 마녀를 없애면 너에게 용기가 생기게 해주겠다. 사자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나라에 사는 나쁜 마녀를 없애러 갔어요. 그리고 온갖 어려움 끝에 나쁜 마녀를 없앨 수 있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각자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갔어요. 마법사의 방에 들어서자 마법사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렸어요. 어서 나오세요. 모두 함께 힘껏 소리쳤어요.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다시 오렴. 마법사가 말했어요. 그때 토토가 창문을 가리고 있는 한쪽 커튼을 입으로 물어당겼어요. 헉! 커튼 뒤에는 오즈의 마법사 대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기구를 타고 여기저기를 구경 다니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구에서 내리는 자신을 오즈의 마법사라고 불러준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바로 오즈의 마법사였군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다음날 오면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할아버지는 허수아비에게는 톱밥으로 만든 뇌를 넣어주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헝겊으로 만든 심장을 넣어주었어요. 겁쟁이 사자에게는 용기가 생기게 하는 주스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시와 토토를 캔자스로 가는 기구에 태워주었어요. 그런데 토토가 기구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도로시도 따라 내리고 말았어요. 이제 다시는 캔자스로 돌아갈 수 없어. 도로시가 울음을 터뜨리자 한 병사가 도로시에게 남쪽 나라의 착한 마법사에게 부탁하라고 일러주었어요. 남쪽 나라로 가는 길은 위험해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도 함께 가기로 하였어요. 드디어 도로시와 친구들은 착한 남쪽 나라 마법사를 만났어요. 도로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쪽 나라 마법사가 말했어요. 울지 마. 네가 신은 은빛 구두에 발 뒤꿈치를 3번 부딪히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단다. 도로시는 매우 기뻤지만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슬퍼졌어요. 도로시는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는 은빛 구두에 발 뒤꿈치를 3번 부딪히면서 말했어요. 나를 캔자스로 보내줘.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도로시와 토토는 캔자스로 돌아와 있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다시 돌아온 도로시와 토토를 껴안고 매우 기뻐했어요. 친구들, 오즈의 마법사 재미있게 읽었나요? 자, 이상한 나라에 마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법은 도로시가 갔던 이상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아주 강력한 마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뭘까요? 바로 노력입니다. 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떠올리며 마법의 주문을 따라해보세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항상 주문을 외며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바라던 소원은 어느 날 현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즈의 마법사를 읽고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댓글을 달아주세요.